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최근 베트남 소식들이 매일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다시 예전처럼 베트남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한번 가볼 만한 여행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곳은 베트남의 남부에 위치한 끼엔장성의 푸꾸옥섬인데요. 베트남의 제주도라고 불릴 정도로 관광지로의 빠른 변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다수의 5성급 호텔과 리조트, 카지노를 포함한 많은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현재는 지난 11월부터 내외국인 관광이 재개됐는데요.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하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베트남에서 허가된 여행사를 이용하여 제한된 관광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베트남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는 15일간 체류가 가능했는데요. 푸꾸옥섬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테디베어 박물관과 협력하여 현재 푸꾸옥섬에도 테디베어 박물관도 준비 중이며 미니 베네치아 마을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 푸꾸옥이 베트남인들에게도 가장 많은 관심받는 이유도 이전의 베트남 관광지들은 자연 환경만을 눈으로 즐기거나 구시가지를 둘러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푸꾸옥섬은 마치 한국인들이 제주도에서 이국적인 느낌을 받는 것처럼 베트남이 아닌 외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식민지 시기와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현재 수용소 건물은 전시관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한 푸꾸옥섬은 베트남에서 청정해역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질 좋은 후추의 생산지이기도 하며 베트남인들의 필수품인 느엉맘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커피를 좋아하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고원지대의 휴양도시인 달랏은 연중 선선한 날씨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달랏의 특징은 우거진 소나무 숲과 그 사이에 오솔길이 있으며 1년 내내 잦은 안개도 인상적인 곳이죠. 해발 1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꽃과 딸기 등이 재배되기도 합니다. 또한 달랏의 건축물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스타일이 지배적인데요. 그 외에도 이색적인 분위기의 게스트하우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달랏을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역시 커피인데요. 커피 수출 세계 2위인 베트남의 대부분의 커피는 대체적으로 어디서든 잘 자라는 로부스타입니다. 카페인 함량이 높기 때문에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하여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죠. 대신 맛이 투박하고 풍미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달랏에서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아라비카 커피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아라비카는 더위와 추위, 병충해에도 모두 취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데요. 대신 고산지대의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복합적인 향미와 좋은 산미를 더해 커피의 맛을 한층 높여주죠.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원두는 아라비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달랏의 원두는 마치 헤이즐넛과 같은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드럽고 향이 좋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만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달랏이 아니더라도 베트남 큰 도시의 원두 판매점에서 찾으실 수도 있지만 가짜 달랏 커피 원두를 만나게 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달랏시는 레드존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에게는 코로나19 검역 규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규정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왜 가장 많이 들어본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대한 내용이 없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두 도시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른 관광지를 가기 위한 관문 도시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대한 정보는 이미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다음 소개해 드릴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요. 달랏처럼 베트남의 또 다른 고원지대인 라오카이 지역의 사파입니다. 해당 지역으로는 아직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파를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노이에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파는 하노이에서 북서 방향으로 30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판시팡산맥의 일부로 해발 약 1600m에 위치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들의 삶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기도 하며 이를 위한 많은 게스트하우스도 존재합니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판시팡산이 유명한데요. 사파도 잦은 안개로 인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유일하게 눈이 내리기도 하며 계단식 눈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현재 라오카이성은 레드존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7일간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갈 수 있는 여행지 중에서 또 다른 유명한 지역은 꽝민성의 하롱베이입니다. 하롱이라는 지역에 있는 만을 하롱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꽝민성은 베트남에서 백신 여권을 처음 시범 운용을 하였으며 지금도 특별 관광 형태로 갈 수는 있는데요. 베트남의 북동쪽 중국과 인접한 번돈 공항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롱베이 관광은 하노이 관광 일정 중에 잠시 다녀오는 정도로만 즐기시죠. 하롱베이의 해안선 길이는 약 120km 정도이며 무려 약 2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섬들 사이를 배를 타고 다니는 크루즈 여행이 하롱베이의 핵심인데요. 약 2000여 개의 섬으로 인하여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거의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다 자체는 그리 깨끗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죠. 또한 하롱베이의 섬들 중에는 종유동을 가지고 있는 섬들도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동굴은 길이가 약 2km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굴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동굴 안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동굴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하롱베이의 남동부에는 까빠섬이 있는데요. 이 섬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베트남의 산업도시인 하이퐁에 속해 있습니다. 까빠는 하롱베이의 가장 큰 섬으로 약 절반이 국립공원이며 원숭이와 수상가옥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롱에서 페리선을 타고 이동하거나 새로 놓인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하이퐁에서도 이동 가능합니다. 하롱베이에는 테마파크인 써널드 하롱파크도 있는데요. 전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테마파크로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워터파크도 개장했으며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가족 여행 시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다낭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지만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낭도 백신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에 한하여 관광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특별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곳 중 한 곳이죠. 용다리와 미케비치로 유명한 다낭은 한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여 경기도 다낭시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다낭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생겨서 베트남에 총 3개의 대사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낭의 바나힐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훌륭한 관광지로 인식되기도 하죠. 거대한 손바닥 모양의 골든 브릿지에서 사진을 찍거나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낭은 이미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 곳이기 때문에 많은 후기들이 있어서 관광에 대한 후기들만 보아도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또한 주변 관광지로 후에와 호이안에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또 다른 해안 도시인 야짱도 휴양지로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 나트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죠. 야짱은 베트남 남부의 카나성에 있으며 호치민에서는 약 4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변과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하며 수많은 배낭 여행객들이 다녀간 곳이죠.
다만 우기에는 태풍으로 인한 거센 비바람이 잦은 편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장 해변은 7km 정도 펼쳐진 모래사장이 베트남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이며 연중 좋은 날씨가 많은 편이라서 유명한 해변 리조트도 많은 편이죠. 이전에는 서양 배낭 여행객들이 주로 방문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베트남 관광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동양인들도 다녀간 곳인데요. 한국에서는 인천과 김해, 대구 국제공항을 통하여 카나성 깜라인 국제공항을 통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해와 같은 느낌으로 베트남에서 일출을 즐길 수도 있으며 호핑과 패러세일링 등의 액티비티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휴양지인 만큼 다양한 컨셉의 카페도 많고 미네랄 온천수가 흐르는 수영장과 머드 온천을 즐길 수도 있는 곳이죠. 이 외에도 바리아 붕따오성의 꼰다오섬이나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막을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미국으로의 수출 시 2%라는 최하 수준의 관세만이 붙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코로나가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베트남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만큼 아직 관광 인프라가 기대만큼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많지만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베트남 전역에 공사 중인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면 다시 베트남 관광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2019년도에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이 약 4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관광 침체기에도 푸컷과 사파 등의 유명 관광지들의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베트남 관광이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